12세 이상 캐나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통계 사이트 COVID Tracker 캐나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내 12세 이상 인구의 50.4%가 2차까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종자 수로는 약 1,700만여 명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셈입니다.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캐나다의 2차 백신 접종률은 지난달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근 한 달간 4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12.2%에 불과했던 2차 백신 접종률은 현재 51%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2차 백신 접종률은 특정 주에서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니토바주는 12세 이상 인구의 57%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쳤고 엘버타와 온타리오주는 55%, 사스캐추원은 4%, 뉴브런즈윅은 51%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캐나다의 전체 1차 백신 접종률은 6월 들어 정체기에 돌입하는 듯 보입니다. 국내 1차 백신 접종률은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24% 이상 급증한 데 반해 지난 30일 동안에는 5%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12세 이상 인구의 79% 이상은 1차 백신을 맞은 상태로 전체 인구 대비로는 70%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신 접종 인구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를 신규 확진자 수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일 기준 캐나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96명으로 지난해 8월 23일 이후 가장 낮은 일일 감염 건수를 보였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확인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도 매니토바에서 1명, 유콘에서 1명이 나와 총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일 평균 신규 사망자 수는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 또한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병원 입원율은 12일 기준 전주 대비 612명에서 52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주 당국에서는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크게 줄어들자 하나둘 경제 재개 시기를 앞당기는 추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톨릭교회가 운영한 또 다른 기숙학교 부지에서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169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조안 브라운 펠라쿠트 부족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전에 쿠퍼 아일랜드로 불렸던 펠라쿠트 아일랜드에서 160명 이상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체마이누스 인근 해역에 위치한 이 작은 섬은 지난 1890년부터 1975년까지 가톨릭 교회가 운영한 쿠퍼 아일랜드 산업학교의 본거지였으며 이미 많은 원주민 학살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쿠퍼 아일랜드 산업학교에 강제로 끌려간 원주민 아이들은 섬에 갇혀 학교 직원들의 끔찍한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기숙학교에서만 총 121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몇몇은 섬을 탈출하려다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 무덤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또 어떻게 아이들의 유해가 그곳에 묻혔는지 혹은 지하 레이더 탐사 진행 여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부족장은 우리는 이번 유해 발견을 통해 엄청난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쿠퍼 아일랜드 산업학교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후속 상황을 함께 파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비시주에서는 또 다른 기숙학교 2곳에서 600구가 넘는 원주민 아이들의 무덤과 215구의 유해가 묻힌 묘지들이 발견된 바 있는데 특캠롭스 부족은 오는 15일 비시 캠롭스 원주민 학교에서 발견된 215구의 유해와 관련해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해외 거주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이 거부됩니다. 12일 한국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내국인에 대해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금요일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입국 제한에 관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내고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됐고 내국인은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함으로써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성 확인서 미지참 시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해외 유입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같이 입국 제한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1212명으로 폭증한 이후 엿새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서리랭리 스카이트레인 노선 연장 공사를 위해 1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9일 오전 서리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리와 랭리의 인구수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이 지역 내에 더 효과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며 서리 랭리 스카이트레인 노선 확장으로 인해 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은 보다 더 나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리 랭리 스카이트레인 엑스포라인 노선 연장 프로젝트는 기존의 서리 킹조 지역을 시작으로 랭리 센터까지 16km의 구간을 잇고 총 8개 역이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4개 역만 우선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트랜스링크의 자금난으로 공사 계획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연방정부가 13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면서 서리 랭리 스카이트레인 노선 공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서리 랭리 스카이트레인 8개 역 공사에는 약 38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25억 달러의 예산은 비치주정부와 트랜스링크 등이 나누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루도 총리는 훗날 진행될 얼비투스 역에서 UBC를 잇는 밀레니엄 라인 노선 연장 프로젝트에도 총 예산의 4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년 전 트랜스링크는 UBC 스카이트레인 연장 공사에 약 33억에서 38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카이트레인 노선 연장 공사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약속에 존 호건 비지주 수상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더욱 발전되면서 교통량이 줄고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도 더욱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방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반가움을 전했습니다.